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도 벌써 열흘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금융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국제유가가 폭등세를 보이고 또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월 ETF 리밸런싱 전략에서는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는 환경에서 우리는 어떠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월 ETF 리밸런싱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 금융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월 말 이후에 최근까지의 금융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침공이 초반에는 조금 단기전에 그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라고 하면 그렇고요. 약간 조금 그런 생각들을 가졌었는데 지금 벌써 일주일 넘고 한 열흘 넘어가면서 이게 장기화될 우려들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 주식시장도 상당히 좀 크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다우 나스닥 4% 6%대의 조정을 보였었고요. 특히나 이 항생지수가 유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연초 이후에 반등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금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2월 중에만 거의 8% 가까운 급락세를 지금 보였습니다. 반면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한 2% 조금 안 되게, 그리고 코스닥이 한 3% 좀 넘어가는 그런 상승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우리 증시는 1월 달에 워낙 많이 급락세를 보였고, 1월에만 코스피가 한 10%, 코스닥이 15%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한 좀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런 기대들이 이른바 좀 저가 매수세를 좀 자극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2월달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리면서 맞을 매는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그런 타이틀을 달았었는데요. 향후에 불안한 경기 여건들이 분명히 시장에는 부정적이겠지만 어느 정도 1월 달에 이 주가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조정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 했었는데 최근 상황들은 조금 아무래도 이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좀 저가 매수세가 나오면서 좀 바닥은 좀 지켜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이에 따른 후폭풍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할 텐데, 일단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결국 이제 유가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국제유가가 한 달 동안 거의 30달러 가까이 지금 상승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였는데요. 자, 유가의 차트를 보시면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원래는 한 90불대 정도에서 상승세가 좀 막히지 않겠느냐, 100불까지는 안 가겠지라는 그런 기대들을 가졌었고,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은 흔히 말하는 기저효과를 타게 되면 대략 올해 한 2, 4분기 정도 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유가 상승률이 좀 꺾이지 않겠느냐, 이제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도 조금 진정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들을 좀 가졌었는데요. 지금 유가가 100불을 넘어서 지금 115불까지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궤적을 감안해 보면은 유가의 상승률로도 지금 가격이 거의 여전히 한 2배 가까운 한 8, 90% 전년 대비 상승률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 물가 상승세가 쉽게 꺾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인 것 같고, 지금 원자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원유뿐만 아니라 구리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금 가격도 올랐고,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도 상당히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이 비용 상승발 인플레이션 압력에 상당 부분 지금 노출되어 있는데, 아직은 시장에서 이제 당장은 현실화되지 않은, 지표로 보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은 아직은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게 이제 아마 목전에 나오지 않을까 싶고, 마침 또 다음 주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와 미국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중국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언제입니까? 한 10월 달에 13.5%로 고점을 찍고 지금 11월, 12월, 1월 한 3개월 정도 하락하면서 지금 조금 내려온 이런 모습들인데, 지금 봤을 때는 글쎄요, 지금 예측치는 8.7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최근에 유가 올라간 부분들 감안해 보면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어쨌든 뭐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좀 꺾어 내려오는 거는 긍정적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가 지금 다음 주 목요일 정도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다음 주 물가가, 예, 다음 주 목요일 날 발표가 되네요. 다음 주 목요일 날 2월 달 소비자 물가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지난달에도 7.5%를 기록을 해서 거의 1980년 초반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세였는데, 지금 컨센서스를 보니까 7.9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와, 여기서 8%를 거의 임박하면서 올라간다? 이게 상당히 조금 부담스럽고, 지금 그렇게 되면은 3월 FOMC 회의가 지금 3월 17일 날 다음 주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제롬 파월 의장이 3월 달에 50bp 인상은 뭐 조금 너무 충격적인 것 같다. 한 25bp 인상을 자기는 지지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첫 번째 인상이니까 되게 소프트하게 이제 시작하는 그런 의지인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제 그 뒷말을 보면 인플레가 잡히지 않으면 이제 그 뒤로 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은 커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유가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뭐 미국 물가가 원래는 지난달 고점으로 좀 꺾였어야 되는데 계속 상승세를 좀 보이는 그런 그림이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현재로 봤었을 때 이 국제유가가 지금 언제 꺾일지는 이거 예단하기가 어렵죠. 원래는 뭐 사실은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길게 끌 것 같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좀 장기화되고 있고요. 현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현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은 뉴스상에서는 조금 혼재돼서 나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3차 평화회담이 1일 내에 열릴 것이다. 이제 이런 기사들도 좀 나왔는데요. 반면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남부 두 곳에서는 뭐 임시 휴전을 했지만 곳곳에서 교전이 벌어지면서 임시 휴전이 별로 의미가 없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최대 원전 단지를 점령하면서 사실 이제 지난주에 이 뉴스가 좀 전해지면서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죠. 왜냐면 이게 원전 단지를 점령하면서 마치 뭔가 이제 그 원전 폭발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뭐 그래서 체르노빌의 뭐 10배의 영향력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뭔가 이게 이제 핵전쟁으로 불거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에 그 푸틴 대통령이 이제 얘기한 거를 보게 되면 뭐 원래 계획했던 우크라이나의 어떤 군사 시설들을 장악하는 게 1차 목표였는데 뭐 어느 정도 이게 이제 계획대로 가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은 하고 있긴 한데, 지금 뭐 용병을 추가로 투입을 하고 뭐 피난민들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를 다시 또 퇴로를 막고,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도 지금 지구 저쪽 건너편에 있는 소식이라 이게 뉴스 말고는 실질적으로 현지 소식을 알 수가 없어서 저도 좀 답답한데, 일단은 뭐 현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평화회담이 열려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뭐 이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이제 스위프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글로벌 은행망에서 러시아 은행들을 배제시키는 아주 강력한 조치가 나왔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러시아의 그 환율이 보게 되면 러시아 루블화가 엄청나게 지금 폭락세를 지금 보였거든요. 예, 이게 지금 러시아 환율인데, 달러 대비 뭐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만 하더라도 뭐 한 85, 1달러당 85 루블이었는데 지금 117이니까 거의 이제 2배가 급등을 해버렸죠. 아무리 러시아 경제가 제재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단기간에 통화 가치가 폭락을 해버리면 이제 이른바 인플레이션 오는 거죠. 수입물가 다 뛰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 내에서도 지금 생필품 가격들이 이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을 멈추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원유 가격이 고공행진을 보이다 보니까 러시아는 또 3대 원유 생산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옛날보다 적게 팔아도 훨씬 많은 그런 마진이 남는 구조이다 보니까 러시아의 경제를 지금 지탱을 해주고 있고, 결국은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이제 러시아의 이런 원유 또는 그 천연가스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되는데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만약에 러시아에 대한 그 원유 수입을 제재하게 되면 유가가 185달러까지 뛸 거다라는 그런 전망을 지금 JP 모건이 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 러시아의 원유 수입에 대해서 금지할 거를 이제 검토는 하고 있는데 백악관은 현재로서는 선을 긋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미국 물가 앞에서 보셨잖아요. 지금 7.5% 넘고 8%까지 직격 넘어서려고 하는 마당인데, 만약에 러시아산 원유 생산을 금지해버린다, 원유 수입을 금지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진짜로 잘못하면 미국 물가가 10% 두 자릿수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감안해보면 뭐 올해 말에 있는 중간선거도 상당히 어려울 거고, 뭐 그 전에 바로 어떻게 보면은 레임덕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런 상황 하에서는 뭐 양쪽에서 서로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야 전쟁이 빨리 끝날 텐데, 러시아는 뭐 금융제재 당하고 있지만 물론 힘들지만 석유 팔아서 어느 정도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나 유럽 국가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그 진짜 어떻게 보면 생명줄을 끊으려면은 이 천연가스나 원유에 대한 생산 수입을 금지시켜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너무나 큰 충격이 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든지 빨리 전쟁을 종식시키고 싶지만 사실은 그 키를 우크라이나가 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여기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자기들이 원했던 바를 얻고 후퇴를 할 텐데, 철군하기 위한 명분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쉽게 보이지 않는 상황.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어떻게 보면은 제목에도 달았습니다만은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결국 이거는 분명히 경제가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지금 현재 수요 측면에서 유가가 이렇게 급등한 게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 공급 차질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세를 보인 거고, 지금 뭐 115불 그리고 아까 뭐 140불, 185불 얘기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서 유가 상승세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은 더 커질 거고, 다음 주 또 뭐 전반적인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게 된다고 한다면 위험자산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았지 않았나, 이런 우려들이 들고요. 그로 인한 이제 통화 정책도 영향을 받을 텐데, 지금 최근에 미국 2년짜리 금리를 보시면 아무래도 이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연준 내에서도 긴축의 속도나 강도가 조금 둔화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한때 1.65 갔던 게 지금 1.48로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뭐 매번 회의에서 금리를 올리거나 정말로 재수 없으면 50bp 인상을 해야 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 현재 단기채 금리가 최근에는 조금 상승세가 막히고 있지만,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됨과 함께 단기 쪽 금리의 상승세는 재개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지금 장기 금리, 뭐 10년 이상의 장기채 금리는 이러한 그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 쪽을 반영하면서 최근에 좀 빠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채 10년 금리가 한때 2.06 갔던 게 지금 1.73까지 지금 하락을 했는데요. 물론 지금 뭐 미국채 장기 쪽 금리가 바로 여기서 하락세로 자리를 잡기에는 물가에 대한 압력들도 상당히 높고 또 긴축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윗단이 상당히 좀 막히는, 두터워 보이는 2%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현재로서는 이 유가 상승에 따른 고물가 때문에
불가피한다라고 보면 단기 쪽 금리는 꾸역꾸역 올라올 거고 장기 쪽 금리는 막혀 있으면 이게 언젠가는 이제 붙거나 역전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일드 커브도 보게 되면 지금 10년하고 2년짜리 금리 차가 상당히 좀 빠르게 지금 좁혀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2년이 한 1.5면 10년이 1.7이니까 거의 한 25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고, 여기서 단기 쪽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제 장기 쪽과 이제 맞닥뜨리거나 이제 역전될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그 채권 시장이 보기에는 향후에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었을 때는 과연 뭐 국내 주식 시장이 최근에 2월 이후로는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게 과연 바닥을 모두 확인하고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인 거냐, 저는 그렇게 보기 좀 어려운 것 같고, 여기서 뭐 모르겠어요. 가격 조정이 전저점을 뚫고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상당 기간 현재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적어도 윗단도 확실히 좀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지난번에 뭐 코스피가 한 2600선 깨고 내려갔었을 때는 확실한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저가 매수가 유효했지만, 이제 2700선, 2800선 가까워지면 결국은 또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국내 채권 금리도 지난주에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뭐 사실 이제 대선 이후에 그 정부 정책의 방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선 후보들이 대선을 끝나고 나면 추경을 더 추가로 해서 정부 지출을 이제 늘리고 손실보상금을 더 확대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재원이 추가로 채권을 찍는 형태로 간다면은 국내 채권의 금리 상승은 추가로 더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지금 뭐 안전자산이 미국채는 유효하지만 국내 채권은 오히려 수급적인 측면 때문에 뭐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기 둔화가 이런 추경의 필요성을 높임으로 인해서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하고 국내 금리하고의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는 격차가 당분간은 좁혀지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은 국내에서는 이 수급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나눠져야 되는데, 일단은 대선 이후에 누가 되든지 간에 조금 강도 높은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장은 수급 부담에 대한 우려가 더 크지 않겠느냐. 국내 채권 있어서는 여전히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환율을 보시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98.5 정도까지 상승폭을 지금 높인 상황이고요. 자, 우리 원달러 환율도 지금 1210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1200원대가 조금 두터운 모습이어서 저는 뭐 내심 1200원대에 안착하기보다는 잠깐 상승했다가 조금 뭐 이렇게 좀 다시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했는데, 뭐 지난주에 뭐 원전을 그 러시아군이 장악했다, 그리고 뭐 체르노빌의 뭐 10배 이상의 뭐 원전 그 위험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뉴스로 알려지면서 상당히 좀 급등세를 보여버렸고, 국제유가가 지금 저렇게 115불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수입물가 자체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무역 수지에도 좀 악영향을 미칠 거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환율에도 조금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국내에서도 유가가 올라가는데 환율도 올라간다? 그러면 수입물가는 더 올라가거든요. 상당히 조금 부정적인 그런 경제 환경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지난주에 보면 가상화폐도 다시 조금 하락세를 보였는데, 뭐 처음에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내에서 이제 뭐 특히 루라에 대한 그 신뢰감이 낮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들이 좀 높아진다, 이제 이래서 좀 올라긴 했는데, 역시 최근에 이제 뭐 불안한 그런 금융시장의 흐름을 좀 반영하면서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금 가격, 전통적인 안전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 가격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금융시장 흐름 말씀드렸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약하면 일단은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커지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다.
유가의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근데 아직은 이거에 대한 악영향이 충분히 금융시장에 반영된 것 같지는 않다. 왜냐면 유가가 지금 115불대로 뛴 게 며칠 안 됐으니까 이게 바로 하락한다고 한다면 단기 영향이 그칠 수 있겠지만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대치 상황을 감안해 보면 이게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뭐 물가의 고공행진은 유지되는 가운데 경기에 대한 둔화 압력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위험자산 전반에 그렇게 좋은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바닥 대비 조금 반등한 현재 시점에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지난 한 달 동안 베스트 종목들 그리고 월스트 ETF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월 이후에 가장 좋았던 ETF 종목은 타이거 원유선물 이넨스드가 무려 15% 가깝게 올랐고요. 팔라디움, 3대 농산물, 미국 에너지, 글로벌 수소, 차세대 연료전지 이러한 종목들이 10% 이상의 고공행진을 보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철강, 중공업, 뭐 건설 이런 섹터 좋았는데요. 유럽에서 지금 노르트 스트림인가요? 그 러시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가스관이 이제는 독일에서도 이제 그 검토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결국은 천연가스 LNG를 이제 배로 수송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로 인해서 국내 조선업체에 대한 그런 향후의 수주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보게 되면은 뭐 중공업, 기계 이런 쪽의 ETF 종목들 그리고 종목들이 상당히 주가 상세가 좀 두드러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가장 안 좋았던 종목을 보게 되면 1등이 킨덱스 러시아 MSCI인데 무려 50% 마이너스인데 이거 제가 지난주에도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지금 거래 정지가 되는 것 같아요. 7일부터 거래 정지가 되고 아마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는 지금 뭐 러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주가들이 거의 뭐 90% 이상 급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수 산정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괴리율도 너무 커서 상패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상장 폐지되면 되게 골치 아파질 거거든요. ETF 들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상패되면 뭐 일정 부분 그 잔존 가치만큼 해서 되돌려주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이 다 20% 이상의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사실 탄소 배출권 선물이 그동안 잘 나갔었거든요. 이게 탄소 중립하고 이제 뭐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유망한 그런 그 섹터였는데 지금 뭐 전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닌 상황. 그리고 유럽 전체적으로 유로스탁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유럽의 주식이 뭐 상당히 폭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대한 약간의 의존도가 높은 항생 지수도 상당히 급락세를 보였고요. 네, 이 정도가 이 베스트 종목과 월스트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의 포트 성과도 좀 보여드리고 어떻게 리밸런싱 할 건지 좀 살펴드릴 텐데 일단은 뭐 2월 이후에 좀 반등하면서 포트는 좀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원자재 쪽에 성과가 괜찮았고요. 리츠도 나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 수소경제 테마, 헬스케어, 여행레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을 좀 했고요.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신재생에너지, 건설 섹터 쪽에서 회복세가 좀 있었습니다. 반면에 부진했던 거는 탄소 배출권 2월 달에만 한 25% 정도 빠졌었고요. 그 다음에 차이나 전기차도 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항생테크, 자동차 섹터, 자동차도 지금 러시아로 이제 수출이 좀 막힐 거 아니에요. 또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러시아에서 또 익스포저가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고요. 그다음 뭐 게임 산업, 클라우드 컴퓨팅,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좀 고밸류 있는 쪽에서도 여전히 조금 부담이 컸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도 그 지금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특수가스나 또 뭐 첨가제라고 해야 되나요? 뭐 팔라디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급 자체가 상당히 좀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좀 타격을 받는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리밸런싱 했던 종목들은 뭐 지난달에
전체적으로 한 6가지 종목 정도를 이제 물타기를 했었는데, 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나 2차 전지 테마, 신재생 에너지 액티브, 메타버스 액티브 정도는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4차 산업 로보틱스하고 코덱스 게임 산업은 추가적으로 약세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급락했던 종목들을 조금 매입 단가를 낮추면서 물타기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그 부분들은 나름 좀 성공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3월 달에 포트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제 3월 달 포트의 핵심은 원자재를 비중을 높이고, 그 상품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야 되겠다, 뭐 이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종목을 살펴보면 일단은 그 채권 중에서 아리랑 미국 단기 우량 회사채를 좀 줄일 건데, 이제 이게 3년 이하의 단기 채권이다 보니까 3월 FOMC부터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물가 때문에 계속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지속해야 될 환경으로 보여져서 단기채는 조금 줄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아주 긴 장기물로 지금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30년 이상 만기의 국채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커브 플래팅, 즉 단기 쪽 금리는 오르고 장기 쪽 금리는 뭐 안 오르거나 살짝 떨어지는 그런 흐름에 조금 베팅하는 차원에서 단기채 줄이고 그만큼 상응하는 장기채를, 초장기채입니다. 그냥 장기채도 아니고 사겠다는 거고, 국내 채권은 제가 장기채로 이미 포트를 바꿔놨는데 사실은 이제 실패한 포트가 됐죠. 왜냐하면 경기만 보게 되면 국내 쪽도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뭐 추경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계속 장기채 금리가 좀 끌려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수급 이슈가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국내 채권이 아니라 뭐 미국채 장기 쪽으로 저는 조금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기 둔화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단기채 줄이고 장기채를 늘리는 형태로 좀 포트를 가져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원자재 쪽에서는 뭐 사실은 이제 뭐 유가라든가 농산물 가격이 이미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유가는 뭐 조금 뭐 이렇게 다른 있을 수도 있는데, 농산물 가격 전반으로 이 상승 압력이 좀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거 농산물 이넨스들을 비중도 한 1.5밖에 없어서 요걸 좀 더 비중을 좀 늘리는 형태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른 이 곡물 가격이라던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조금 더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식에서는 헬스케어가 뭐 여전히 누적으로 30% 정도 마이너스를 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조금 이제 바닥에서 지지되는 형태여서 저는 일단 이제 물타기 하는 종목에서 하나를 좀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제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현금을 뭐 이례적으로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서 좀 볼까요? 자, 아리랑 미국 단기 우량 회사채가 그래도 최근에 좀 선방을 했는데,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선방을 한 것 같고, 반면에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이 좀 많이 빠졌지만 최근에 보면은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약간 교체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선물은 뭐 이미 많이 오르긴 했는데, 뭐 사실 쫓아가면서 하는 게 좀 부담이긴 한데, 일종의 해지 차원에서 조금 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익스포저를 좀 늘리겠다는 거고, 타이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충분한 조정을 좀 받아서 가격 메리트 측면에서 조금 보니까 이제 이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돼서 상당 기간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더 안 빠진 종목들은 뭐 이럴 때 조금씩 물타기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요거는 조금의 편입 종목들로 추가를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3월달 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응해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 좋을지 종목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3월달 리밸런싱 포트폴리오 전략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이게 돌아가는 판국이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좀 걱정거리고요.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을 하면서 이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가의 급등세가 유지될 거고요. 이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뭐 너무 위험하게 포트를 가져가기보다는
일정 부분 현금 확보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안전한 미국채에 대한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이 원자재 가격, 상품 가격 상승에 대비하는 그런 상품에 대한 비중 확대도 나름 조금 방어적인 포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